개념 수업을 들으면 이건 공부 좀 안 되는 학생 같아. 네. 개념 들으면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응용이 잘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그리고 3, 4점 문제 앞에서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작아진지 모르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뭐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는데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분당 쪽에 제가 학원 하나 내서 네네. 그 애들을 좀 집중해서 봐준 애들이 있었는데 네. 걔네가 처음에 왔는데 6등급, 7등급이에요. 수학이. 수학 모의고사가. 수학이 6, 7등급이에요. 학교 내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네.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뭐 30점, 20점 맞는데 자기네가 목표는 뭐 이제 1등급이래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제 기가 막혔죠. 근데 이제 한 학생의 어머니가 이제 전화 와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도 했었고 전교 1등을 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죽고 싶었죠. 전교 1등.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는데 저기 보니까 애가 게임 중독에 빠졌었던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왔는데 네. 얘가 이번 수능을 88을 맞았어요. 지난해 수능에.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수학적 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이 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수학적 머리가 정말 뛰어나네. 네. 근데 얘는 같은 6, 7등급을 시작한 거죠. 같은 친구끼리 온 거예요. 네네. 근데 풀이는데 답은 나와요. 진짜. 근데 진짜 수학적, 설명하면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그러니까 제가 이 왜 두 그룹을 얘기했냐면, 네. 이 애는 정말 타고났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나오니? 했더니 자기 머릿속에 칠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써진대요. 네. 수학적 감각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고. 네네. 걔가 나중에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완벽한 애가 있고 수학적 감각이 있으나 표현을 못한 애가 있는데 네. 얘는 84가 나왔어요. 네. 둘의 차이점은 노력의 차이. 노력이다. 얘는 우직하게 수학적 머리는 없었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끌고 왔고 88점. 얘는 이제 머리만 믿고 오는 거죠. 그 결국은 아이들이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를 보고 접근 못한다 그 얘기는 사실은 수학적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 결국은 않았다. 노력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중간고사 때 첫 시험을 볼 때 100개의 문제를 외워서 중간고사 시험장에 앉아 있느냐 80개를 외워가지고 시험장에 앉아 있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유형은 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 네. 아이들의 그 위아래를 가리기 위해서 문제를 뭐 4문제 정도를 이제 변형해서 이제 심한 문제를 내는 건데 네. 그 나머지 문제는 다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를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본다는 거. 그리고 3점, 4점짜리 잘 못 푼다.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네. 제가 보면 공부를 안 하면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계속 타협을 해. 근데 그런 애가 과연 성적이 나오겠는가? 우리 애가 안 돼요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부모님이 그걸 감수하면서 애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심한 책짓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공부를 반복해서 시켜야 된다. 일단은 3, 4점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예, 결국 뭐 선생님이 지금 길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수학적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예, 그렇죠. 뭐 스승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존재하는데 결국 머리만 믿고 공부 안 하면 84점이고 노력을 많이 하면 88점, 뭐 그 이상도 득점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에서 어떻게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 많이 봅니까? 지금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수학만 매달리다가 끝날 때쯤 되면 다 수학을 포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얘기 듣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의 특별한 재능.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천재적인 수학적 재능을 타고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 문제를 보면 내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는 것을 탓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를 글을 이해하고 공부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노력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저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수포한 친구들한테 노력해봤니?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노력의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전문가,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다라는 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어요. 엄마가 뱃속에 태교를 했나 봐. 그죠? 태어나면서 수학은 어렵다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르치는 자의 역량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스킬 이것도 있지만 안 되는 아이들한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스승이 있단 말이죠. 제가 그 문제를 이제 뭐 준비를 해오면 풀이를 전부 다 써가지고 해서 제가 수업을 다 해주고 나면 그걸 따로 줘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네네. 그러니까 니들도 이것을 통해서 네. 복습도 좀 하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풀어본다는 건 네네. 너희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다. 네.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얘기하라. 그러고 제가 네. 어떤 뭔가 즉 노력에 대한 결과를 네. 좀 정말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 저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문제는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저는 딱 정해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건 뭐냐면 왜 많은 문제를 주냐고.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고 네네네. 틀은 딱 유사한데 네. 그렇다면 학교의 문제인가?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정말 딱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출제하시니까 네. 그걸 변형을 하시고 어떨 때 보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 네 문제를 보면 기가 막혀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변형했지? 이 사람 천재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 문제. 학교 선생님이 그 네. 문제를 변형했는데 막 네네. 존경심이 일어나죠. 네. 아, 난 더 노력해야 돼. 음. 준비를 더 해야 돼. 이래야지 내가 이 산을 넘지. 네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네. 그래서 너희가 노력하면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노력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질문하신 게 뭐였죠? 아니 문제 많이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문항수를 어느 정도 일정도 좀 잡아주고 나서 네. 그거를 집중적으로 5번 연습시키는 게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복.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제일 강조하신 게 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력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야 되는가를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계속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기억력이 네네. 얼마만큼 가지고 시험장에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수학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학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바로 옮겨야죠. 질문도 안 했는데. 바로 옮겨야죠. 바로 옮겨야 돼? 바로 옮겨야죠.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성적이 안 나오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 네. 진짜 네. 그러니까 학원은 뭐에 존재하는 거냐면 문제의 어떤 압축성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아니 첫 문제를 주고 거기서 문제 내가 다 나왔다 이러면 당연한 거야. 첫 문제를 주고 맞아, 그렇죠. 맞아. 100문제를 주고 다 나왔다 그래야지 그게 멋진 네네. 사람이지. 네네네. 그럼 첫 문제를 주고 풀어오라 그래. 그리고 성적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 공부를 하겠냐고. 선생님 같으면 첫 문제를 주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학생이 레벨을 낮춰가지고 공부 뭐 학원을 이렇게 자기 상위권만이 아니라 중위권이나 하위권으로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레벨 자체를 낮추는 건 자기한테 손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거기 자리에서 버텨내야 된다.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선생님 수학 잘하려면 뭐가 중요해요?라는 질문을 할 때 뭐 선생님도 똑같이 답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자신감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수학을 포기할 단계 아니면 정말 이대로 내려놔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뭐 공부 방법이나 비법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마인드로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 조언해 주시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학교 개념에 대한 부분은 네. 그 수화식과 방정식 파트만 방부등식 네. 그 파트만 정리가 되면 네. 그게 이제 고1과 고1이 연동이 되니까 네. 그 준비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과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 진행이 어려워요. 어렵다. 그게 안 되면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네. 그거 하나. 중학교 과정 먼저 정리해 주셨고 또 학생들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의 마인드는 뭐 결과적으로 네.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선생님들한테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뭔가 학습 효과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음. 매일 사실은 이게 매일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진정한 뜻이 있다면 전 많은 문제를 원하지 않고 5문제를 풀 때 충분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양치기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 선생님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노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을 단지 시간을 오래 보내는 거, 네. 아니면 단지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 이게 노력이라고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 수학에 있어서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노력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이 나도록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게 노력, 공부에 있어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노력해 달라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학생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엄청나게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공부가 아니라 노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리기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새로 나왔다는 문제 아니면 친구들이 네. 좋다는 문제집 풀어가면서 네. 막 해서 모르는 문제 그냥 찍어놓고 채점 해보고 맞으면 기뻐하고 틀리면 네. 슬퍼하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된다는 관습 때문에 네네, 그런 건데 맞아요. 네네. 참 그게 그냥 큰 문제예요. 네. 네.